안녕하십니까. 제주 해설이 오늘 이정에 만난 사람은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장하나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가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통합당에서 이번에 청년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주는 건데요. 20대 남녀 각 한 명씩, 네. 30대 남녀 각 한 명씩 4명을 이제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네. 이제 배치를 하겠다고 그 어떤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아마 2030의 표심이라던가 네.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어떤 물결이 보여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던 면도 있고 또 지금 저희 청년들이 97년 이후로 긴 암흑기죠. 청년 네. 세대가 정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대표성을 띠고 나오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16명이 남아있지만 경쟁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4분위 20대 남녀, 30대 남녀 이렇게 4명씩 4분위가 있어서 네. 총 16명이고요.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 4인 중에 한 명 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은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최다 득표자, 그러니까 30대 여성 1인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겠고요. 이번에 비례대표에 응모할 수 있었던 사람만 25에서 35세였고 이번에 저희를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은 만 19세에서 35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경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경선 선거인단 다 모집이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고요. 아하. 네, 3월 7일 수요일까지 저희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하는 사이트가 rockparty.kr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시면 선거인단 그러니까 모집에 참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9일에서 11일까지 선거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 도민의 어떤 자긍심, 자존심의 문제기도 하고 하여튼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부끄럽진 않게끔 다시 고향에 와서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사하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막상 가보니까 예상은 했지만 커리어나 프로필을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한 경쟁 후보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배운 것도 많고요. 근데 단 하나 믿었던 거 제가 자신에 대해서 믿었거나 주변에서도 어떤 현장에서 얻은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했던 게 제일 값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히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라 큰 나라도 아니고 어떤 중앙과 변방의 이런 경계는 없어져야 할 시대가 정말 왔다고 전 보여집니다. 좀 억지스러운 조어긴 하지만 글로컬이란 말 요새 많이 쓰거든요. 한때 저희가 글로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제주 서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제주의 이슈가 전국의 이슈고 전국 이슈를 지역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런 희망을 봤던 게 제일 값진 소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장하나는 누군가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기에는 생활 정치인 이거는 제가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17대 총선 즈음에 20대 중후반에 처음 이렇게 정당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생활 정치란 말이 처음 등장했고 많이 좀 유행이 됐었습니다. 희망대지라던가 이제 일반 시민이 생활 속에서 정치를 논하자는 게 생활 정치였고 그 후에 제 어떤 위치나 입장은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 정치가 이번에 어떤 박원순 시장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나 시민 세력이 이제 현실 정치에 같이 손을 잡는 이런 시대가 와서 제 자신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 정치, 대중 정치를 하지만 그냥 현장에서 이웃들하고 늘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냥 제가 가진 능력이자 제가 소질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지금 청년 세대만을 대표할 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정치 세력화한다는 것이 저한테 갖는 의미는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의 선배 정치인분들이 이제 좋은 유산도 주셨지만 후배로서 아쉬운 건 어떤 다름과 차이에 너무
집착하신달까. 조금 더 그 융화됐으면 하는 게 저희 후배들의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뭐 정당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세대가 저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흐름의 뭐 기수,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쩌면 그런 세대를 저희 때 맞이했고 첫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후배들까지 책임지는 마음에서 갈 생각이 있습니다. 좀 제 경험, 제가 96학번인데요. 97학번, 그러니까 97년도 IMF를 기점으로 뭔가 되게 내리막길 그리고 가속이 붙어서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있었고 꿈을 꾸는데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연출이 꿈이었는데 그게 뭐 현실에서 녹록지 않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의 후배들 뭐 대학을 다니던지 직장 생활하는 20대 후배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그 친구들은 꿈꿀 기회를 가져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요새는 영어 유치원, 영어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경쟁.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늘상 다니고 대학 와서 이제 뭐 어떤 지식의 전당, 어떤 교양도 쌓고 이러기를 바라지만 전공 공부, 스펙 쌓기 그런 것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꿈을 못 꾼다는 게 사실 지금 세대의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많은 정당이나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뭐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뭐 어떤 최저임금 현실화를 하고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무의미한 무한 경쟁 요거는 시장의 논리가 되게 공공의 부분까지 다 잠식을 해버린 한국 사회의 문제가 청년들한테 저는 집중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어떤 공동체성, 공동체 정신의 회복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지만이 현재의 청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일 고통을 겪는 세대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공동 행동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IMF 이후에 일단 성장과 회복을 중시하고 좀 희생을 강요했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요 그 거기에 대한 피해를 뭐 고스란히 받은 제 이후의 청년 세대인데요. 무한 경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것 외에 목소리를 내는데 상당히 위축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의 다른 양태의 이런 그 청년의 목소리가 이제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한 경쟁의 끝이 이제는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압니다. 스펙 쌓긴 쌓는다. 주변에서 다 쌓으니까 의뢰. 근데 이거 해도 취지가 안 될 건 알아요. 제가 뭐 감히 청년들에게 되게 좀 무모한 얘기지만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그냥 무한 경쟁의 그 쳇바퀴 고리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적으로 그 무한 경쟁을 거부해야 됩니다. 저희 세대는 거부를 하고 새로운 해법과 패러다임 찾아야 하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조차 이제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어떤 이번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어떤 표심이라던가 이런 걸로 분출되기도 했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그 실질적인 조직에서 그 가담을 하고 조직화되는 이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어떤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트위터로 대별되는 사안별로 개인별로 목소리를 내고 어쨌든 이런 식의 상황에서의 이제 최대한 가능한 그 다들 욕구는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최대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그 현실 정치 안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게 뭐 제 몫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낙관하진 않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제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청년 대표 국회의원에도 젊은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때 박원순 어떤 시장 후보님은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었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정당 소속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다름과 기대를 희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청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도 뭐 민주통합당이라는 거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위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이 이제 한 뭐 후보별로라기보다 그냥 큰 아젠다로서는 뭐
뭐 FTA라던가 예, 전국적인 몇 가지 이슈나 현안 이런 것들을 뒤집는 거 아니면 낙곰수, 정봉주로 대별되는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이런 게 얼마나 이슈화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2030 표심은 뭐 지역의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을 보기보다는 네, 현 정권, 새누리당, 뭐 MB 정권에 대한 단죄로서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는 일단 정치가 막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돈벌이 돼서는 안 되죠. 저도 기성의 정당이 정치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민주통합당 제가 속해 있고 열린우리당 때부터 있었지만 지금 모습이 좋아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가서 힘을 길러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희망 보여드리고 싶고 정치를 혐오스럽게 놔두기 때문에 정치가 진짜 안 바뀌고 발전이 더딘 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없애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지 않을까. 제주 해군 기지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누구나 자기가 속한 지역의 문제를 무관심하고는 뭐 정치 얘기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 저도 항상 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뭐 요새 뉴스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강정은 거의 비상사태이죠. 근데 어쨌든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단지 뭐 국가 안보 이런 사업 전혀 아니고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JGC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해고당하신 어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얘기로는 중국이 제주에 투자 유치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냥 다 무산되고 취소된 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어떤 직원으로서 책임 느끼고 해군기지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그런 현실들이 되게 무시되고 있는 게 너무 아깝고요. 저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생명, 평화, 반전에 그런 뭐 이슈도 물론 저도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는 과연 이게 제주 도민을 위한 것인지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주도 사람 아니라도 이런 게 뭐 4대강 문제랑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원인은 네. 거기도 피눈물이 뭐 새만금도 그렇고요. 네. 이런 어떤 국가 경영의 방향성 문제를 제고하는데 해군 기지가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일촉즉발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보고 싶고 둘째는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지방자치가 뭐 이제 거의 뭐 25년, 20년 돼가고 있는데 그 정착이 제대로 저는 안 됐다고 평가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뭐 의회 정치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중앙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중앙에서 하달이 돼서 여기는 어떤 행정 처리만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모든 게 모여 있는데 지방분권 해야죠. 거기에 또 어떤 일환이나 어떤 모델로서 또 제주 특별자치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꼭 저 아니라도 됩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 돼야죠. 왜 꼭 저이겠습니까? 얘기했더니 되게 많이 웃으셨어요. 심사위원분들이 다 저분 계셨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되게 흥분을 하시고 또 좋게 봐주시고 말미에 그래도 본인에 대해서 왜 자기인지 얘기 안 하면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겸손하지만 마시고 네. 그때 생각 들었습니다. 많은 정치인 선배님들이 처음에 정말 그 대의를 위해서 정치를 입문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 나여야만 된다는 어떤 생각이 어떤 정치인에게는 좀 제일 큰 실수라든가 제일 큰 함정, 네, 제일 큰 함정이나 덫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언젠가 변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분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더 좋으신 분들이 했으면 하는 거 그게 제 제일 큰 장점 같습니다. 네, 저는 훌륭한 분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고 제가 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그런 게 정치인으로서의 제일 큰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일단 지역의 젊은 청년이 네, 최선 다하고 있고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즐기고 있고 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이 성장했고,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정말 얻은 게 너무 많은 경험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마지막 관문은 그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동참과 관심으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 저희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하는 그 국민경선 홈페이지에 꼭 방문을 하셔서 우리 제주 지역의 청년이 어떤 그 여러분의 목소리 대변하고 이웃들을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만 19세에서 35세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경선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